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8일 밤 8시 42분입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노이 회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기차를 타고 온 김정은, 잔뜩 기대 부풀러 온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하노이에서, 호텔에서. 김정은이 내어놓은 카드는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고기였습니다. 즉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유엔이 미국 중심으로 북한에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딜을 하겠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트럼프가 간단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로 옆에 볼턴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5개 핵시설을 전부 다 폐기해야 된다. 김정은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플랜 B가 없었어요. 다른 카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요걸 내밀면은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굳히게 만든 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날 청와대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합의문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적석에서 서 올린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오늘 2019년 2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전 회담 뒤 식사를 하고 서론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두 사람은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정치에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결렬됐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직후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들고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우선 철거하면은 그때 가봐서 좀 생각해보자. 군축회담하자. 우리도 핵무장국가다. 미국도 핵무장국가니까 핵보유국끼리 군축회담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 볼턴이 트럼프를 움직여서 하노이 회담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결국 김정은, 문재인이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이 안 통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때 트럼프가 속았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이런 대한민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을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운동도 아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이런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 그런 점에서 볼턴과 트럼프에게 한국인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볼턴 트럼프 팀이 문재인, 김정은을 물먹인 날입니다. 아니,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을 앞두고 하노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신한반도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 뒤집어버리는 6.15 선언, 6.15 반역선언이죠. 사실은 거기에 담겨있는 거의 모든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인데 6.15 정신을 이어받는다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리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종속되도록 하는 그런 선언을 하려고 딱 벼르고 있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절에 나온 담화문은 뭐 친일파 운운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3월 1일, 2019년 3월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이 애국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환호하던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관찰해가지고 자세히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볼턴이 작년에 펴낸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이라는 그 화이트하우스 근무 기록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후에 트럼프를 방문했는데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초조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와서 트럼프와 회담을 하는데, 이때 볼턴은 문재인을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아주 걱정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구체적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햇볕 정책을 선전했던 자신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다 하고 불안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볼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은 말을 적게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볼턴을 속죄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세 번째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만나 주시오, 이런 뜻이죠. 장소로는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재인의 일방적 이야기를 독백이라고 했습니다. 모놀로그라고 그랬어요. 일방적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두 번이나 회담이 실패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 번으로 족하다. 그러니 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없앤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한 이야기죠. 이때 볼턴의 관찰평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걱정했다. 그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 한 것은 자신이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 합석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트럼프는 정상회담 전에 북핵 폐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문재인에게 말려들지 않았다. 어쨌든 한 번 더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신이 끼어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6월 30일에 만나긴 만나죠. 거기도 문재인이가 옆에서 그냥 들러리 역할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판문점 회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김정은을 불러내가지고 농락한 거죠. 그거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갖고 논 겁니다. 오찬 도중에 트럼프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물었고,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가 두 나라의 미래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는데 때때로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말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이런 평을 붙였어요. 물론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고 문재인이고 의도적이다. 다른 한국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국내에서 문제가 어렵게 되면 일본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을 위기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끝머리에 가서 오는 6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을 갖도록 북한에 제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또 들러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날도 좋지만 그 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거절한 거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해 2019년 4월 26일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일본 수상에 대한 볼턴의 묘사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베는 문재인과 정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깬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대북 제재는 강화되어야 하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존 볼턴이 트럼프 아베 사이에서 문재인을 경멸하고 아베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아베와 문재인이 잇따라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베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흔들려고 도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하자 트럼프는 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성명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체는 미사일로 볼 수 없다고 격하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음날 전화를 걸어왔는데 예상대로 그는 북한의 도발 의미를 축소하면서 김정은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횡설수설했다고 볼턴은 적고 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은 2019년 2월 28일에 일단 들통이 나서 끝났습니다. 존 볼턴과 트럼프 두 사람의 공조가 문재인, 김정은 공조를 분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인이 일단 위기에서 구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019년 2월 28일을 기억하면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하면서 미소를 짓게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은 또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3자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니 해도 문재인, 김정은이죠. 일단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종 승자가 된다. 마지막에 웃는 것은 한국민이다. 마지막에 우는 것은 문재인, 김정은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